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5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한 명이 두통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된 겁니다. 이 외국인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고 백신 미접종 상태였습니다. 나흘 새 확진된 사람만 4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인데다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5만여 명이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옮겨 다니며 일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용직들이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주들한테도 수시로 연락도 보내고 있고 그냥 무조건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음성 나오시면은 접종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해당 식품 공장이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이 이주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주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전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22명, 전남에서 15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가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1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그 밖에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자 등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 등 목포와 무안, 고흥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 소통 등의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시가 외국인 5명 이상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백신 접종을 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 총국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거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곳은 예방접종센터도 병원도 아닙니다. 접종자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진주시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5명 이상 모이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출장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스승님에게 예약할 수 있는데 의원에서 정화도 필요하고 예약도 필요해요. 버스도 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냥 걸어서 왔대요. 현재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예약 없이 바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먼저 보건소에서 임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해 접종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출장 접종은 현장에서 임시 번호 발급과 접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일단 접종을 하시면 접종을 안 했을 때보다 코로나 걸렸을 때 위중증이나 이런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좀 더 확률들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안착되려면 백신 접종률 높이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출장 접종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가속화되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불러온 일상의 변화를 청주방송총국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별활동 지시에 책상을 찾아 앉는 아바타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자, 빨리 모여서 앉고 손 드세요. 뭐요? 손 들어. 청주의 한 고등학교 음악 교실을 본떠 만든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의 원격 수업입니다. 그러면
웹카메라로 얼굴과 목소리만 공유하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아바타가 누비는 가상 교실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가상 세계에서 움직이는 아바타지만 친구 옆에 누구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수 있고 다른 애들 뭐 하지 하면서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교실에서의 현장감을. 대학 취업 진로 설명회도 메타버스 속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원하는 부스를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대화를 나누고 현장에서와 같은 원활한 쌍방향 소통에 취업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건 끝나고 나서 직접 질문도 통해서 할 수 있고 학교 맵도 구현돼 있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메타버스 취업 설명회는 가상 면접과 직무 체험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AI 면접이라든지 AI 직무 박람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급부상한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생활 속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기술 등을 선보이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가 10일 개막합니다. 한국전력은 탄소 중립을 주제로 미래 에너지 기술을 조망할 수 있는 빅스포 2021을 오는 10일부터 4월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안젤라 윌킨슨 세계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과 정승일 한전사장의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 그리고 국제 발명 특허 대전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네, 올해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전집이 새로운 번역과 장정으로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안내합니다. 도스토옙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이자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인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 작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4대 장편 소설로 꼽히는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 새로운 번역과 장정의 전집으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신의 화가 김윤섭이 각 권의 표지화를 그렸고 러시아판 원서는 물론 정평 있는 여러 외국어판과도 대조해 사소한 오류까지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노원어문학회장을 지낸 서경중 고려대 교수의 연구서와 죄와 벌 그래픽 노블도 선보입니다. 유신치하에서 개헌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문인 임헌영. 어목했던 시절 2차례 옥고를 치렀고 친일 인명사전 출간에 앞장서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광기와 야만의 시대를 살아낸 문학평론가 임헌영. 우리 현대사의 압축이라 해도 좋을 그의 생애를 두 문학평론가의 대화로 풀어낸 책입니다. 문학과 역사의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한 문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길에서 죽는 동물 200만 마리. 그 헛된 죽음의 현장인 길 위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문학과 지성사가 주관하는 문지문학상 시부문 후보에 오른 등단 10년 이하 시인 9명의 시와 산문을 만나봅니다. 강제로 끌려갔다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살아버려 땅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한 이들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기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하에 묻힌 채로 잊혔어도 공간은 기억을 저장한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남쪽 18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3살 김모 씨와 선원 35살 이모 씨가 물에 빠졌지만 민간 구조선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선이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로 인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기준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4%, 전남은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북구 신안동 중소형과 첨단 2지구 주요 단지, 그리고 풍암동과 용산지구 등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현대차 광주전남본부가 전남 지역의 전시장 33곳을 방문한 지역민 500명에게 남도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권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장터에서 농축산물 20% 할인 쿠폰 등도 중복 사용이 가능해서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협조합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담양농협과 월산농협이 합병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담양농협과 월산농협이 합병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7.8%와 89.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 관내 지역농협의 합병은 지난 2006년 청평농협과 대덕농협, 2007년 담양농협과 용면농협 이후 14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중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중증 응급 환자 177명이 코로나19 유증상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사전 신속검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등 2개로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제정된 e스포츠 진흥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했다며 아마추어 e스포츠 저번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추위가 찾아오고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남북으로 긴 형태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3시 정도까지 내리다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40, 일부 지리산 부근에는 6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는데요. 다만 한낮 기온이 13도로 오히려 아침 기온보다 더 낮겠고요. 당분간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도 낮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9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안과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 서해안 지역은 금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 18도, 화순 17도로 어제보다 많이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여수 16도, 보성 14도로 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 13도, 완도 14도로 어제보다 4에서 11도가량 낮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